Zero Consciousness. Unlock your full potential.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제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동안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떤 프레임, 제한된 의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눴고, 아마 그것들이 완전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안에는 정말 많은 버려야 될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아직 완전히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웠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전체적인 제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 중간중간 내가 이제 좀 더 뭔가 버려야 될 것들, 이제 비워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제 비워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자, 먼저 우리가 이 제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잠깐 소개를 하자면, 이 제로 시스템은 제가 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을 발견했을 때, 이 세상이 제로의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로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이제 제가 붙이게 됐고, 이 책에는 이제 9가지 이 제로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제로 시스템이란 게 뭘까? 저는 이 시스템을 제로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어쩌면 이건 이제 제가 만들어냈다기보다는 그동안 수많은 성인들이나 이제 수많은 뭐 철학가들, 혹은 뭐 수많은 종교, 수많은 과학, 수많은 곳들에서 이야기한 여러 단편들, 여러 조각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제로로 귀결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 많은 우리 삶의 여러 법칙들을 이제 일종의 정리를 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딱 썼을 때 이제 사람들이 어쩜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요목조목 잘 짜맞춰졌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제가 세상을 볼 때는 이제 단순했어요. 왜냐면 물론 제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법칙을 다 아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중요한 어떤 뭐 법칙이라고 할 만한, 뭐 가르침이라고 할 만한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제로라고 하는 어떤 이제 공통점이 있다는 거를 이제 저는 발견하게 됐고, 그것을 이제 하나의 제로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로라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제로화 시킨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은 나라는 개념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내가 사라짐으로써 내가 곧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그 방법. 왜냐면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를 비워라, 혹은 뭐 마음을 비워라, 혹은 뭐 네가 모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죠. 그러니까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그래, 그래서 나를 비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뭐 나를 내려놓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요. 내가 모든 것이라고요? 알겠어요. 근데 여전히 내 안에는 결핍이 많은데요. 그쵸? 그러니까 수많은 가르침을 우리가 들었지만, 그건 그냥 우리가 머리로 들은 거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실질적인 어떤 지침이나 그 나침판이라는 게 이제 필요한데, 저는 그 나침판이라고 하는 기준이 바로 제로다. 제로인데, 이 제로라는 게 하나의 그냥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서 우리가 이 제로라는 기준점으로 계속 모든 삶의 측면을 바라봐야지만,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나는 나를 비울 수 있어 라고 하고, 뭔가 우리가 놓지 못하는 뭔가 무언 상황이 있을 때는 우린 절대 그것들을 놓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죠. 근데 절대적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정말 뭐 나를 비워라, 혹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사실이라면,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적용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게 바로 이 제로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는 이제 제로 법칙을 이제 9개의 이제 제로 법칙으로 이제 정리를 했고, 숫자가 이제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0부터 1, 2, 3, 4, 5, 6, 7, 8 그래서 토탈 이제 9개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로 시스템, 이 9가지 제로 법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제로 시스템을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삶에서 이 나를 비우는 게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를 비운다라는 게 이제 정말 우리가 창조자로서 왜 중요한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세계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 나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이 룰, 0번째 이제 룰은 과연 이 제로란 무엇인가? 근데 우리가 흔히 이 제로라는 개념을 딱 듣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제로라는 개념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없음이에요. 네. 그리고 숫자도 처음에는 이제 이 0이라는 숫자를 마야인이 이 0이라는 개념을 이제 처음 발견했다고 하고, 그 마야 문명에서도 이제 인도처럼,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이제 인도가 이제 0이라는 개념을 처음 발명했다고 하는데, 뭐 어쩌면 비슷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야 문명에서도 숫자가 굉장히 이제 많이 발달됐고 천문학이 발달됐고, 거기서도 인도에서도 이 0이라는 이제 개념이 이제 처음 이제 시작되게 됐는데, 0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보통 그냥 없음, 왜? 우리는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있음의 세계와 0이라는 없음의 세계, 혹은 뭐 10이라는 숫자, 20이라는 숫자, 그 다음 숫자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0이라는 이제 개념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근데 이 0이라는 게 없다라는 그런 하나의 의미와는 다르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있음의 세계에서 없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공간이다, 혹은 하나의 차원이다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걸 왜 제로라고 이름을 지었고 제로 시스템이라고 지었고, 왜 이 제로라는 것이 중요하냐? 왜냐하면 이 제로라는 것이 단순히 없음이 아니다. 이 제로는 이퀄 없음 이퀄 무한대라고 하는, 우리가 또 다른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지점, 게이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로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넣어야 될 것은, 제로라는 개념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없다가 아니라 제로 이퀄 무한대다. 그래서 이 제로라는 숫자를 약간 이제 비틀면 무한대가 되잖아요. 이렇게 비틀면.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 1, 2차원에서는 그냥 그건 그냥 0이에요. 그런데 이게 3차원, 4차원 약간 다른 차원으로 탁 비틀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한대라는 이제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존재하는 세계라면은 어쩌면 창조는 일어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상황은 이렇게 흘러갈 거고, 나는 가진 게 이거밖에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능성들은 이건데 답이 안 보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내가 바라보는 세계가 이렇게 내가 바라보는 대로 고정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여기서는 창조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했던, 여러분들의 제한된 사고를 내려놓으세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한 게 뭐냐면, 내가 바라본 세상은 이렇게 보이지만
나는 이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없다라고 보이죠. 근데 이건 어차피 내가 보이는, 내가 감각할 수 있는 이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세계는 그것보다 실제로 더 입체적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내 생각을 버려라. 너가 생각하는 그 생각에 당신이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버려라. 근데 바로 이 제로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거예요. 너는 제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이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안 된다라고 생각한 그게 바로 무한으로 접속될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이라면 어떡할래? 너가 제로를 발견하는 순간 그곳이 바로 무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점임을 기억해라. 제로 이퀄 무한대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첫 번째 법칙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법칙이 첫 번째가 0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법칙은 제로 법칙이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겠나요? 네. 내가 안 돼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 순간 안 돼라고 선언한 순간 그걸 0이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아니야. 0이지. 제로지. 이건 무한대지. 그럼 안 돼라고 내가 말한 순간 다시 그 순간 멈춰서 제로로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로 법칙을 하나, 둘, 셋, 넷 이 9개를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제가 이제 법칙이라고 이렇게 굳이 구분을 저는 이유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이걸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살아갈 때는 사실 대부분을 까먹고 그냥 또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이제 보고 이렇게 주장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법칙, 9가지 법칙. 근데 이 9가지 법칙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다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법칙을 모아놓은 거예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이 9개 법칙. 이거를 동시에 입체적으로 봐라. 그럼 바로 우리가 그 제로 포인트에 머물 수 있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 0번째 법칙이 제로는 무한대로 들어간다. 바로 그 게이트다. 좋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법칙. 오늘 할 게 이제 이 제1법칙, 이제 상대성의 법칙입니다. 이 상대성의 법칙이라는 건 모든 세상이 상대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죠? 상대성이란 무엇일까요? 상대가 있다. 상대라는 건 이것과 저것이 있다. 내가 있다면 나와 상대할 상대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성이라고 하는 건 이 세계가 한쪽 측면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측면이 있다.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는 음과 양이라고 하는 거대한 상대성이 있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제 뭐 오행이 있습니다. 뭐 5가지 원소가 있습니다. 뭐 4가지 어떤 원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하나의 특성들이에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이 세계를 2개로 나누자면 음과 양으로 나눌 수 있다. 뭐 어떤 성질들을. 우리 인간들도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듯이. 이 거대한 이 양극의 예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네, 낮과 밤. 우리 삶의 상대성이 뭐가 있을까요? 또? 네, 남자, 여자. 해와 달. 네, 뜨겁다, 차갑다.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잘한다, 못한다. 네. 수축과 이완. 떠오르는 대로 생각해 보세요. 네, 살아있고 죽어있고.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그쵸? 그러니까 상대성은 거의 이렇게 반으로 쭉 나눈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제 큰 이제 양극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제 이 두 개로 이제 나눴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은 그럼 어느 쪽에 있을까요? 여러분 삶을 그냥 두 개로 나눕시다. 좋은 삶, 나쁜 삶.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네? 좋은 삶? 그나마 좀 좋은 쪽에 가 있습니까? 네. 그럼 좋은 삶에 있어요, 일단은. 그럼 좋은 삶에서, 그럼 여기가, 여러분들은 그럼 이 좋은 삶에서 어디로 더 가고 싶으세요? 더 좋은 삶? 그럼 일단 좋은데, 여기서 어떻게 가야지 더 좋아요? 더 좋은 게 있다는 건 덜 좋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일단 좋은 곳에 있는데 여기에서 더 좋은 곳으로 만약에 가고 싶다면 여기에서도 덜 좋은 게 있겠죠. 그럼 덜 좋은 곳에서 더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한 칸 움직였어요? 만족합니까? 아니요? 그럼 여기서 또 무슨 창조를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아, 조금 더 돈 좀 더 있고, 조금 더 편안하고, 좀 더 좋은 쪽으로 갈까요? 가고 싶어요. 그러면, 왜? 그 말은,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거든요. 조금 모자른 것 같거든요. 조금 더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서 좋은 곳으로 조금 더 가요. 오케이. 여기가 당신이 원하는 그곳입니까? 그곳일 수도 있고 좀 더 좋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조금 더 좋고 싶다라고 생각한 그 아이디어가 좋지 않다라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부족해라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가고 싶다라는 게 이제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 내 행위를 보면 내 어떤 행위 이 모든 세상이 이제 상대성이라고 하면 그래서 좋은 건데 나쁜 건데 근데 그래서 할 건데 말 건데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데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절대적인 반이죠.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 삶을 놓고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고요. 내가 무언가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좋지 않은, 뭔가 결핍이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내가 가려는 한쪽 면만 바라보지 내가 이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는 바라보지 않아요. 흔히 이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건 원하는 것만큼 결핍이 있다는 것의 또 다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의 결핍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인정을 하지 않죠. 잘 모르죠. 이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가 난 그냥 이걸 원해. 내가 뭐가 부족한지는 잘 모르겠고 나는 일단 성공하는 걸 원해. 뭐가 나를 움직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일단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으로 계속 가고 싶어, 창조를 하고 싶어, 원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에 반대되는 어떤 동기라는 게 있다고요. 그게 결핍이든 그렇잖아요. 원하는 어떤 이유라는 게 있죠. 근데 세상은 이렇게 한쪽 측면이 있으면 이 측면만큼의 다른 측면이 늘 존재하는데 근데 이 상대성의 법칙에서는 첫 번째, 이 모든 세계가 서로 다른 정반대되는 이 상대성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이게 마치 남자와 여자처럼 마치 있다와 없다처럼 마치
원해요? 없으니까요. 처럼 정반대의 질량만큼 정확히 상대성이 있는데 우리는 늘 한쪽 측면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자꾸 이걸 선택하게 되는데 이게 왜 선택하는지도 모르는 채 계속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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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해요. 그리고 내 삶은 사실 불만족해요, 불만족해요, 불만족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원해요, 원해요. 이게 있으면 좋겠어요. 불만족하거든요. 여기 우리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고요. 돈 문제가 있고요. 나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해요, 원해요, 원해요. 네. 근데 이 세계에서는 사실은 이 모든 게 그냥 에너지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그쪽으로 창조의 에너지를 쓰면 내 그쪽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근데 없어요. 결핍이에요. 부족해요. 안 될 것 같아요. 이 네거티브한 게 사실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들이 나를 계속 방해하고 있는 핵심 에너지들인데 사실은 우리는 이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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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해요 이쪽으로만 이제 자꾸 가려는데 잘 안 되지. 창조가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은 뭐 누구나 다 행복하게 원하고 잘 살길 원하고 그래 내가 마음 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래 그게 내 정신의 에너지지. 오케이 그건 알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작동을 하죠 많이. 근데 왜 나는 안 이루어지냐는 거죠. 그쵸? 근데 그 당신을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 중에 나의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면, 안 돼요, 안 돼요, 결핍이에요, 뭔가 하는 면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상대성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뭔가를 원하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결코 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나는 이걸 더 얻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여기서 나를 끌어당기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안 될 것 같지 않니? 근데 사실은 못할 것 같잖아. 사실은 두렵지 않니? 내 마음의 소리가 자꾸 이제 나를 못 가게 막고 있어. 나는 여기를 달려가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그 작용하는 마음과 반대의 시도를 하는데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작은 실천 하나 완성하고 나면 그 다음 관역이 보이기 때문에 그 관역을 향해서 또 다음 목표를 설정해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서 원하는 거는 사실 약간 과대망상일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건데 그걸 확실하다라는 어떤 증명을 믿음을 스스로에게 주면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네, 내 반대되는 에너지를 이제 직면하는 건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네. 나를 방해하는 에너지라고 칩시다.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만큼 가고 싶은 만큼 사실은 나의 방해하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왜? 모든 건 쌍으로 존재하니까. 근데 이 반대되는 에너지를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나한테 이게 반대되는 에너지가 없다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쭉 갈 수 있겠죠. 예. 그야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 라는 전제는 반대되는 나를 방해하는 에너지가 없다라는 전제예요. 그러면 이 방해하는 에너지를 없애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 상대성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하나가 생겨나면 이것에 반대되는 게 동시에 생겨나는데 이것이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은 두 개가 똑같은 질량이 서로 부딪혀야지만 두 개가 쌍소멸이 일어난다. 근데 이거는 이 미세한 차원에서 물리적인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똑같이 이런 시스템을 이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방해하는 에너지, 내가 원하는 만큼 똑같은 질량의 방해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 방해하는 에너지가 없어야지 내가 원하는 게 잘 이루어질 거잖아요. 근데 얘를 없애려면 이 두 개가 부딪혀서 같이 소멸돼야지 되는데 이거는 남겨놓고 이것만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 나를 방해하는 것만 얘만 없애고 나는 난 이거 원하니까 그대로 이거 들고 갈게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주 법칙이라고 하는 건 작은 물리 법칙이 사실은 모든 곳에 똑같이 적용돼요. 바로 이게 상대성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반대되는 게 이만큼이 똑같이 존재하는데 이걸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둘 다 부딪혀서 이제 없애야 된다. 근데 뭔가 아쉽잖아. 이 원하는 것도 내려놔야 된다는 건데 두 개 에이 그냥 둘 다 없던 일로 칩시다 짱 하고 이제 없애야 되는데 그럼 이제 뭐 하지? 일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방해하는 에너지가 없어지면 오케이 리셋 누르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첫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건 하나 기억해야 될 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내가 무언가 원한다는 건 결핍이 있다는 거다. 없다라는 반증이다. 그러면 이게 아니라 있는 상태에서 창조를 할 수 있지는 않냐는 거죠. 너 왜 자꾸 없다 그래? 왜 자꾸 너 돈 없다 그러냐 말이야. 너 이미 돈이 있어. 근데 너가 어디 있는지 까먹은 거지. 잠깐 기억을 못 하는 거지. 이미 있어. 그러니까 있는 상태에서 다시 찾아보자.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보자. 있는 상태에서 창조해보자. 없는 상태에서 창조를 하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뭔가 원한다라는 건 지금 없다라는 반증인데 이거는 결핍은 없애버리고 그럼 이제 쌤 없어.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일단은 결핍은 없어. 편안해. 그런데 결핍은 없는데 근데 나는 그냥 그거 했으면 좋겠어. 끌림이 있어. 그냥 하고 싶어. 뭐뭐 때문에 이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결핍이 있는 원하는 게 아니라 결핍이 없는 바람 없는 바람. 되게 소박한 하지만 정말 원하는 그걸 원하는 건데 그 대전제는 이 결핍이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누가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결핍은 어떻게 없앱니까? 네, 결핍을 없애려면 이 두 개가 쌍소멸을 해야 되는데 좀 아깝죠? 내가 원하는 것과 결핍을 두 개를 없애야 되니까. 근데 걱정 마세요. 그거 없앤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것을 없애버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걸 까먹을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없애자는 건 불필요한 어떤 거짓으로 원하는 것과 거짓으로 결핍되는 이 두 개의 거짓된 에너지를 없애자는 거지 이 두 개를 없앤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 원하는 걸 까먹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대성의 법칙을 이제 이용해서 나를 방해하는 그것들을 쌍소멸하는 것을 이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한 장씩 펜 다들 있으시죠? 자, 제로 법칙 첫 번째는 상대성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 상대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것에 반대되는 상대성을 찾게 되면 그러니까 이 반대되는 측면을 찾게 되면 이 두 개는 쌍소멸을 일으키면서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법칙을 이용해서 나를 방해하는 그것들을 없애는 이제 방법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1번 질문은 소멸시키고자 하는 것의 반대의 측면.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것들 있잖아요. 내 삶에서 원하지 않거나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근데 그것에도
반대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에도 반대가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것에도 반대가 있어요.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나는 두려움이 많아요. 난 이 두려움이란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면 근데 뭐가 두려운데 이제 좀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난 두려움을 소멸시키고 근데 내가 뭘 두려워하지? 건강이 악화돼서 죽을까 봐 두려워해. 내가 두려워하는 건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소멸시키고자 하는 그것을 앞에 적으세요. 그리고 이 뒤에는 그것의 정확한 반대가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 악화되어 죽을까 봐 두려워의 반대는 나는 매우 건강해서 오래 산다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한 3가지를 적어보세요. 내가 소멸시키고자 하는 것들의 3가지를 적고 내가 적은 것의 정확한 반대가 뭐지를 적어보세요. 자, 우리는 3가지 정도를 한번 없애보려고 합니다. 일단 나머지 것들을 하지 마시고 1번을 이제 3개 정도 내가 소멸시키고자 하는 것과 그걸 쓰시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세요. 그게 뭔지. 그리고 그것의 정확히 반대가 그것의 상대성이 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이 그 상대성 뭔지 다 압니다. 반대, 정확히 반대. 그러니까 내가 적은 것에 정확히 반대를 쓰세요. 자, 그럼 우리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여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거 이렇게 좀 가까이. 소리 나요? 오케이. 두려움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니 두려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소멸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소멸시키고자 하는 거를 열심히 찾았는데 예. 2개밖에 못 찾았어요. 아 그래요? 뭡니까? 게으름. 게으름. 그 반대는 부지런함. 오케이. 자, 게으름이고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그냥 2개를 무심히 바라봅시다. 게으름과 부지런함, 게으름과 부지런함, 게으름과 부지런함. 그 생각들이 나는 왜 게으름, 부지런함. 생각한다는 거는 부지런하니까 따지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나는 게으름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셨어요? 네, 그게 거의 프레임인 것 같아요. 프레임이에요? 어떤 프레임이 있죠? 뭔가 성취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에서 예. 그게 계속 실제로 게을러요?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니 모르겠어요. 그거 게으르세요? 하는 걸 보면 많긴 한데 그러니까 예. 하는 게 많긴 한데 초점이 안 맞아서 예. 흩어져 있다 보니까 결국 그중 하나에 있어서는 각각에 있어서는 게으르다고 느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게으름과 부지런함 2개의 어떤 그 개념들이 어디에서 또 출발했을 것 같아요? 부지런함, 게으름. 그러니까 뭔가 성취가 없는 그 불만에서 나오는 거. 성취가 없는. 그러면 성취 좋아요. 일단은 그러면 한번 지금 내가 게으름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게으르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부지런함에 대해서
한번 얼마나 내가 이 게으름이 나한테 중요한지, 부지런함이 중요한지를 점수로 한번 매겨보세요. 그 얘기를 하면서 깨달은 게 음. 게으름은 아닌 것 아, 게으름 아닙니까? 같아요. 포커싱인 것 같아요. 포커스가 예. 딱 하나에 집중해서 안 하고 흩어져 있는. 아, 게으름이 아니군요. 그렇게 막 산만한 건 아닌데 네. 어쨌든 그 중요한 것들에 있어서 산만한. 오케이, 그럼 다시 합시다. 자, 그럼 산만함. 자, 1번이 산만함이에요. 산만함의 반대는? 집중. 집중. 오케이. 그럼 다시 산만함과 집중을 그냥 무심히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생각이 어디서 기인했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산만함, 집중, 산만함, 집중.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산만함. 뭐가 산만하다는 거지? 뭘 집중한다는 거지? 이 세상의 감각에 네. 즐기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감각을 즐기는 걸 좋아한다. 유튜브를 본다든가. 아, 그게 산만함이에요? 산만해. 그럼 집중은요? 그런 걸 싹 걷어내고 음, 정말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그거에만 음. 몰입하는 거. 네, 그것들을 싹 걷어내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에만 몰입한다. 네, 좋아요. 그러면 지금 산만한 것, 그리고 집중에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나한테 그게 몇 점 정도 되는 정도로 지금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지. 이 중요도라는 건 나한테 영향을 끼치는 정도예요. 이 산만함이 지금 나한테 몇 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나? 60점? 예, 집중은요? 40점? 그 점수가 동등해지도록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약간 비율이 다른데 나에게 산만함과 집중이 다르지 않거든요. 이렇게 다른 양으로 있지 않거든요. 동일한 양, 지금 어느 점수 정도로 동일하지? 혹시 그 점수가 중요도. 그러면은 합쳐서 100이 아닌. 합쳐서 100이 아니어도 돼요. 네. 그러면 둘 다 산만함이 60 정도고 네. 집중이 한 80 정도. 다시 동등해지도록 다시 상상해 보세요. 산만함과 집중이 60, 80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예. 75? 75 정도? 지금 나한테 산만함이 한 75 정도? 집중의 중요도를 조금 낮추고 산만함의 중요도를 좀 더 높이고. 좋아요. 지금 나한테 이 산만함이라는 게 한 75점 정도의 중요도로 있네요.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집중도 동일한 만큼 실제로는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잘 못 찾아서 그렇지. 왜냐하면 두 가지가 원래 같은 양만큼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거기서 필요 없는 거짓 정보를 한번 삭제해 봅시다. 아까 말했던 것 중에서 그 나의 프레임이나 좀 사실이 아닌 것들, 산만함과 집중에서 아까 기인한 혹은 내가 이 산만한 나는 이게 산만해 이게 산만해 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 제 생활에로 따졌을 때는 집중할 시간과 산만한 시간은 비슷한 것 같아요. 느끼기를 산만이 나타나고 느끼기를 있지. 집중할 때는 곰곰이 느껴보면 네, 집중할 때는 또 집중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 삶에 집중이 그만큼 있죠. 근데
3만만 부각돼서 내가 지금 그점만 바라보고 있는. 맞아요. 맞아요. 네. 지금 이제 그 집중이라는 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만큼. 그러면 그 산만함 중에서 거짓 정보, 필요 없는 거짓 정보를 삭제해 봅시다. 내가 뭘 그렇게 산만하다고 생각하지? 거짓 정보라는 감을 조금 잘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나 혼자, 그러니까 프레임이라든지 제한된 의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산만하지 않는데 난 산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산만하지 않은데 나 혼자 이렇게 산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든지, 그 산만함의 정의에 대해서 약간 좀 이건 좀 불필요한데 뭐 이런 것들. 조금 그런 프레임은 좀 없는 것 같긴 하고요. 네. 다만 이렇게는 지금 말씀 듣고 떠오르는 게 내가 산만하다고 느낀 그것들도 뭔가 나의 어떤 부족한 걸 채우려고 막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었을까. 다른 어떤 결핍들을 채우려고 하고 있던 중 그것도 또 하나의 집중이 아니었을까. 라는 각도에서 한번 볼 생각은 듭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 내가 산만하다고 생각했던 게 또 다른 나의 어떤 결핍들을 채우고 있는 활동이었고 또 뭐 내가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뭐 하나의 집중이 아니었을까. 좋아요. 그럼 처음에 내가 그 소멸하고자 하는 나쁜 산만함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중요도가 지금은 몇 점이 됐나요? 산만함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할까요? 조금 감이 조금 없는데요. 어쨌든 네. 지금 처음에 그 산만함은 중요해지지 않아요. 점수를 낮추면 되는 건가요? 네네네. 아까 75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 개념을 지금 얼마나 낮출까요, 그러면? 30점? 30점? 네, 좋아요. 좋아요. 왜냐면 지금 아까 내가 좀 소멸했으면 좋겠어,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 어떤 뭐랄까 좀 삭제하고 싶은 부정적인 산만함이었는데 그 부정적인 산만함이 약간 조금 마일드해졌어요. 30점으로. 자, 그러면 그만한 산만함과 동일하게 반대적인 그만한 집중이 있는 거예요. 30점의 집중이 있는 거예요. 왜? 같이 상대성으로 존재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6번 그 중요도를 낮춰보세요. 그리고 그 두 개의 측면이 이제 같아짐을 느껴보세요. 자, 지금 30점으로 산만함과 중요도가 약간 내려왔어요. 이거를 조금 덜 중요하게 나한테 지금 나는 내가 그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걸 나는 산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나한테 중요한가? 그 중요도를 조금 더 낮춰보세요. 내가 처음에 산만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말 나한테 그렇게 필요한 건가? 그게 정말 산만한 건가? 그게 정말 나한테 그렇게 중요했던 건가? 이게 지금 없어서 억지로 막 찾은 거라서 그건 아닙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즉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거보다 2번 두 번째 쓴 게 두 번째 쓴 게 더 중요합니까? 네, 네, 뭡니까 그건? 무의미함. 무의미함을 소멸시키고 싶다. 무의미함에 내가 이 세상에 무의미한 존재가 돼. 무의미한 존재인 것 같아. 존재인 것 같아는 아니고요. 네. 그렇게 될 거, 이 두려움이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될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무의미한 존재가 될까봐 두려움. 그것의 반대는 뭐죠, 그러면? 인정받는. 아니지.
무의미한 존재가 될 것 같은 두려움. 아, 그러면 인정의 반대로 치면 외면받는. 아니지. 굉장히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무의미한 존재가 될까봐의 두려움의 반대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죠. 아,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네. 그거는 너무 좀 약간 비현실적인. 아니야. 여기는 비현실이 아니라 그냥 반대를 적는 거예요. 의미 있는 존재. 이거는 당신의 현실적, 비현실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의미 없는 존재가 될까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의 그냥 반대는 엄청 의미 있는 존재죠.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그 반대의 두려움이 생기는. 그렇죠. 네. 이것의 반대는 이제 엄청 의미 있는 존재인 거죠. 네. 사람들한테 엄청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그렇지 않을까봐 두려워. 그러니까 되고 싶다라기보다는 이제 싶다를 빼버리고 의미 있는 존재. 그리고 그렇지 않을까봐 두려워. 쌍소멸이 돼야 진짜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때의 생각이 또 있겠죠. 네네네. 근데 일단은 지금 나를 괴롭히는 건 지금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 막 되려고 그러고 있군요, 제가. 그렇죠. 이거를 없앱시다. 자, 그러니까 나는 무의미한 존재가 될까봐 두려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의 반대는 엄청 의미 있는 존재예요. 그것의 반대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냥 그 두 개를 무시해 보세요. 나는 의미 없는 존재가 될까봐 두려워. 나는 엄청 의미 있는 존재야. 의미 있는 존재야. 그 두 생각이 어디서부터 기인됐는지, 어디서부터 생겼지? 왜 생겼지? 왜 나는 의미 없는 존재가 될까봐 두렵지? 왜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려고 하지? 지금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모님이나 사회에 대해서 네.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네. 자,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될까봐 두려워. 그 점수가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은 꽤 큰 것 같아요. 몇 점? 90점. 90점.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의미 있는 존재야가 90점만큼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나한테는. 근데 나는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오케이?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을 순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2번이 이제 그것들이 이렇게 이제 뭐 부모나 뭐 등등등에 의해서 이제 프레임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점수가 동등해졌습니다. 내가 무의미한 존재가 생길 것만큼 두려워하는 만큼 나는 중요한 존재야. 점수 동일한 게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유의미한 대단한 존재야. 네, 두 개가 동등하게 내 안에 있다고 느껴보세요. 그리고 지금 필요 없는 거짓 정보를 삭제하세요. 아까 얘기한 프레임. 뭐가 돼야 된다는. 그래. 누군가한테 주입된 건 거짓 정보죠. 삭제하세요. 또 잘못 그러니까 보고 듣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한 것들. 약간 요 목에 약간 오른쪽으로. 네. 반응. 목의 오른쪽에 미세한 통증이. 그렇죠. 삶이 우리 삶에서 어떤 뭐 경험들이 이제 생각하게 한 거니까 몸에 또 저장돼 있겠죠. 자, 뭘 삭제할까요?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못 될까 봐 두려워 중에 뭘 삭제할까요?
무의미해도 괜찮아? 그걸 누가 주입했죠? 왜 생겨났죠? 아니요, 반대로. 반대로? 의미 있어야 돼. 의미 있어야 돼. 의미 있어야 돼라는 프레임을 누가 주입했죠? 일단 부모님이 있으실 거. 부모님. 오케이. 그럼 그거 지웁시다. 일단. 의미 없어도 돼. 의미 있고 없고 뭐 상관없어. 또 뭐 지우고 싶은 거 있어요? 제가 너무 좀 추상적인 주제를. 아니, 괜찮아요. 좋아요. 너는 의미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을 그냥 일단 지워봅시다. 그 목의 통증이 지금 좀 사라지면서 같이 그 마음도 좀 같이 사그라들고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 해. 그렇지 않을까봐 두려워 라는 생각이 몇 점 정도로 좀 낮아졌나요? 15점? 그만큼의 나는 의미 있는 존재야도 낮아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두 개가 낮아진 거니까. 우리의 목표는 중요도를 낮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건 그만큼의 힘과 그만큼의 결핍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 중요하지 않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뭐.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뭔가를 선택하고 이제 취할 수 있는데, 이건 절대 안 돼. 이거는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이미 내가 이만큼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중요도를 낮추면서 자유로워지는 거야.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선택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막 90 몇 점에서 15도로 좀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6번, 7번은 이제 계속 그러니까 뭔가 내가 중요해 라고 생각한 거, 왜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이거 어느 프레임이지? 어느 거짓 정보지? 이렇게 떠올리면서 하나씩 이제 버리면서 그 점수를 좀 낮추면서 두 개가 나는 의미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할까봐 두려워와 나는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 나는 의미 있는 사람이야. 의미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거 두 개가 점점 사라지면서 두 개의 개념이 아예 나한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쌍소멸이에요. 그러면 두 개가 나한테 없어지면 무슨 의미야. 의미가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 있어야 돼. 의미가 중요해. 그러니까 의미라는 개념이 나한테 사라지는 거죠. 그게 바로 제로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렇지 못할까봐 두려워가 나한테 굉장히 강하게 있었는데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내한테 이만큼 있다라는 걸 찾아서 두 개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같이 따라서 목도 편해지고 편도 쪽이 같이 통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처음엔 없었고 생각하면서 드러났는데 목도 좀 막히고 막 그랬었는데 네네. 그러다가 이제 같이 줄이니까 여기도 편해지고 네. 목소리도 편해지고 좋습니다. 여기는 조금 이제 본인이 반복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서 이렇게 불필요한 거 지워 하면서 중요도를 좀 15, 15 좀씩 줄여 나가면서 결국 우리는 그 중요도를 없애면서 두 개를 쌍소멸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이게 또 가면은 또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라는 무언가가 생기면 그것의 상대성을 찾아서 이거 근데 어디서 생겨난 개념이야? 이거 정말 그런 거야? 이것도 어디 주워 들은 거 아니야? 거짓된 것 이렇게 해나가면서 두 개의 상대성을 같이 느끼면 조금씩 줄어들어요. 왜냐면 나는 절대적으로 이것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반대적인 힘도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두 개가 조금씩 상쇄되면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두 개를
0으로 만들어서 둘 다 없애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네, 좋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선생님 처음에 게으름이라는 키워드를 잡으셨잖아요. 예. 어쨌든 본인에 대해서 느끼는 거랑 또 제3자가 느끼는 게 다른데 몇 번 안 됐지만 일단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신 것 자체가 게으르다고 볼 수 없는 것 같고 엄청 부지런해요. 그리고 산만함으로 간 것도 어떻게 굉장히 멀티플레이어라는 소리일 수 있는데 네. 본인 되게 산만함으로 가서 좀 그렇게 의외로 느꼈었거든요. 맞아요. 좀 본인 자신에 대한 잣대가 좀 높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게 뭐, 의미 있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게 연계되는. 좋습니다. 자, 어떤 걸 소멸시키고 싶나요? 저는 갈등 회피 갈등 회피. 뭐에 대한 갈등 회피죠? 그러니까 뭔가 타인과 어떤 갈등 상황이 생기면 일단 뭔가 이렇게 직면하기보다는 일단은 뭔가 회피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게 나와의 갈등이 뿐만이 아니라 뭔가 타인들끼리의 갈등을 보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거든요. 어릴 때부터 기억나는 게 내가 혼나는 게 아니라 얘가 막 혼나고 있는데 제가 막 울고 있어요. 얘는 멀쩡한데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싸우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거 싫어. 이런 그냥 상황들을 일단 그냥 묻어놓자. 모르겠어. 그런 마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갈등 회피 그래요. 그럼 갈등 회피의 반대는 뭘까요? 갈등 직면, 현명한 대처, 반대. 그러니까 갈등의 반대가 뭐죠? 완전히 반대예요. 갈등 회피의 반대가 갈등 대처가 아니라 갈등의 반대가 뭐냐는 거예요. 조화로움. 조화를 즐긴다. 조화 속에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조화 속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가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는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그게 상대성인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봅시다. 나는 갈등 회피하고 싶어가 몇 점 정도 돼요? 80점? 네, 그만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갈등 회피하고 싶어와 내 삶은 너무나 완전히 조화로워. 갈등 회피하고 싶어. 내 삶은 완전히 조화로워. 갈등 회피하고 싶어. 완전히 조화로워. 갈등 회피하고 싶어. 완전히 조화로워.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 비롯된 거지? 그 갈등 상황에서 일단 그 불편한 감정이 되게 싫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대는 그게 뭔가 거기서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면서 제가 이렇게 무너지는 느낌이라서 그거를 어떻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이런 이제 풀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니까 나는 이제 그런 걸 느끼고 싶지 않았어. 자, 많이 피할 수 있는 상황이면 피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어떻게 내가 뭔가를 양보해서 풀릴 수 있는 상황이면 거의 그냥 내가 져주거나 그냥 다 양보했던 편이 많은 것 같아요. 웬만해서 좀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양보를 했죠. 그게 손해일지라도 저는 그 손해도 안 받아들이고 그냥 내가 양보하고 배려했다고 그냥 왜? 조화롭기 위해서. 불필요한 감정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3번. 괴롭히는 것과 그 반대의 점수를 매겨봅시다. 갈등을 갈등을 회피하고 싶어와 내 삶은 조화로워. 그게 몇 점 몇 점 있나요? 갈등을 회피하고 싶어가 몇 점? 80점. 내 삶은 너무나 조화로워 완전해가 80점. 동일한 점수가 내 안에 있습니다. 네. 있는데 나는 지금 한쪽 측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조화롭다는 건가 아니면 조화롭고 싶어 하는 건가? 조화로운 거지. 이미 조화로운 거지. 완전히 반대. 나는
갈등을 회피하고 싶어. 왜? 갈등이 있잖아. 갈등을 회피의 반대는 완전히 조화로운 거죠. 두 개가 이미 85점? 80점의 점수만큼 이미 내 안에 있다. 왜? 이건 진리인 거예요. 이 모든 이만큼이 있으면 이만큼의 반대가 있는 건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이쪽을 안 봐서 그렇지. 네. 완전히 조화롭다도 이마 80점만큼 있는 거예요. 자, 그 점수가 동등해지도록 그렇게 허용하세요. 상상하세요.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상대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두 개가 완전한 상태로 하나가 나타났다는 건 그 반대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 불필요한 감정, 아니, 불필요한 상황에서 감정 회피하고 싶다? 나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불필요한 생각들,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뭘 지울까요? 왜 나는 회피하고 싶다라고 생각할까요? 무력감을 느끼기 싫어서. 무력감을 안 느낄 수도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큰 소리 나는 상황이 싫어서 일단은 많이 억압하고 많이 피해요. 근데 큰 소리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지나보면 큰 소리가 나도 상관이 없는데 어. 나쁜 상황도 많지만 그래도 잘 지나갔는데 조화로운 상태도 많았고 지금도 그쪽 되게 큰 건데 이게 부족한 걸 되게 더 크게 많이 느껴져요. 내가 여러 상황이 동시에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다툼이 있으면 큰 소리 나니까 싫어. 그러니까 그것만 더 부각해서 한 거지. 실제로는 어떤 확률상 그렇지 않은 순간도 있었는데. 그러면 사실이 아닌 거 뭘 지울까요? 갈등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정작 그렇게 무력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금까지 갈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또 그렇게 무력하지도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 대처했던 것 같고요. 좋아요. 좋아요. 자, 6번. 그 중요도를 좀 낮춰보세요. 지금은 아까 그 갈등을 회피하고 싶다의 중요도가 좀 몇 점 정도 좀 낮아졌나요? 50 정도? 그리고 그것의 상대성인 모든 것이 조화로워도 똑같은 비율만큼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면이 사실 내 안에 동일하게, 동등하게 있다를 느껴보세요. 갈등을 회피하고 싶어. 근데 사실은 조화로워. 내 삶은 조화로움이 있어. 이 두 개가 같은 양만큼 내 안에 다 동시에 있다라고 느껴보세요. 점수가 좀 더 줄어드나요? 뭔가 그 반대되는 뿌듯함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부탐이 좀 올라옵니까? 무력감에서 막 뭔가 이렇게 그것보다는 그래도 잘 해왔구나. 뭔가 약간 뜨거워지면서 그런 뿌듯함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동안 그래도 잘해왔구나.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나는 이거 싫어. 이래야 돼. 이 힘만큼의 중요도가 있는데 반대만큼의 뭐 긍정적인 상대성이 있다. 근데
불필요한 걸 조금씩 제거하고 두 개를 동시에 보다 보면 조금씩 그 네거티브한 게 줄어드는데 결국은 이게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네. 그러니까 중요도가 낮아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이 두 개가 그때 이게 여기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줄어들면서 이게 결국은 두 개가 탁 맞아떨어지면서 나는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왜? 이게 이제 제로가 됐기 때문에. 두 상대성이 소멸되어 갈 수 있을 것 같나요? 얼만큼 소멸됐나요? 그 부분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내가 충족되어 있는데도 이게 결핍된 부분이나 뭔가 부족한 거를 그러니까 그걸 더 크게 생각해서 그걸 채워가는 게 뭔가 성장이고 발전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맞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채찍질 해가는 게 자기 발전이라고 생각을 했던 면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긍정적인 면을 다독여주는 게 훨씬 스스로 위안이 많이 되면서 되게 기분이 확 좋아집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저는 그 반대를 좀 더 확 가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갈등을 피하는 거가 있으면 갈등을 즐긴다. 갈등을 즐긴다? 그런 반대. 아니, 이제 갈등이 여전히 있잖아. 갈등이 즐긴다, 갈등이 없다, 갈등이 해소된다, 다 갈등이 있잖아요. 내 마음을 기준으로. 아니지. 상대성은 갈등에 완전히 반대예요. 이거를 요리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에 완전히 반대. 미움의 반대는 사랑, 차가움의 반대는 뜨거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아예 반대로 가야 돼요. 고통을 어떻게 없애지? 고통을 즐겨봐. 이건 아니야. 둘 다 고통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럼 고통의 반대가 뭐지? 뭐 건강함 혹은 뭐 행복함, 뭐 그러니까 아예 반대로 가야 돼요. 네. 저는 약간 내부 외부 자극에 너무 예민한 거가 몸으로 바로 반응이 와서 이게 아픈 게 되게 힘들어요. 내 외부의 어떤 고통이 몸으로 와서 아프다, 그게 힘들다. 오케이. 그것의 반대는 그만큼 감각이 열려 있기 때문에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뭔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몸으로 알잖아요.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아니지. 아니요. 그거는 지금 다른 측면을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몸이 예민해서 고통이 몸으로 빨리 와서 몸이 아프다? 네. 그러면 감각들이 나한테 이제 많이 오지 않아 가지고 나는 늘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요. 아무것도 외부로부터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나는 늘 건강하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민해가지고 아파면은 이것의 반대는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내 몸은 늘 건강하다. 네. 완전히 반대. 좋아요. 그러면 2번. 나를 괴롭히는 것들과 그 반대적 측면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냥 그 두 개를 무심히 바라보세요. 그 생각들은 어디서 기인했을까요? 나는 왜 외부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아서 아프지? 난 무덤덤하게 건강해?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게 이렇게 아프지? 나는 아주 건강해? 몸이 아주 튼튼해? 아마도
그런 거를 맨날 봐왔고 병원도 자주 가시고 저도 그러니까 병원에 자주 가거나 검사를 받거나 뭐 이런 내가 뭔가 건강해지기 위한 그런 노력을 되게 많이 한 편이에요. 돈도 많이 쓰고 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들어온 정보들이 저를 더 너는 예민해서 많이 아파. 그래서 너는 불행해. 너는 건강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규정을 지은 것 같아요. 어머니의 이제 유전적 이유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아픈 것 같고, 늘 그렇게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나는 그렇게 믿어버렸다. 네. 좋아요.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렇게 몸이 예민해서 아파라고 생각하는 게 몇 점 정도 정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70점 정도. 그럼 그 반대적인 측면도 70점만큼의 나는 굉장히 무디고 건강하고 튼튼하다가 있습니다. 네. 그 두 개를 이렇게 같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뭐 이렇게 경험한 것만큼 굉장히 건강하고 뭐 무디고 무덤덤하고 네, 그게 두 개 다 이제 동시에 이제 있다를 한번 이제 느껴보세요. 네. 왜냐면 우리가 늘 한쪽 측면은 아예 인식을 안 하고 까먹고 아, 나는 약하니까 또 이렇지. 아, 네, 역시 약한가 보다. 엄마도 약한데요. 나도 늘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한쪽만 계속 치우쳐가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근데 내 안에 건강해, 완전해. 우리 엄마는 그러지만 나는 달라. 나는 되게 무뎌. 그러니까 동일한 만큼 있습니다. 자, 필요 없는 거짓된 정보를 뭘 삭제할까요? 다른 데서 이제 진단을 내린 거, 판단하는 거,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어. 이거는 치료할 수 없는 거야. 그냥 네가 예민한 거야. 라는 얘기를 의사들한테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가 좀 이상해. 좀 너무 과도해. 뭐 그런 어떤 정보들을 그냥 다 그렇지 않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냥 딱 삭제해버리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의사가 나를 잘 모르고 이제 이야기한 그런 것들을 삭제하고, 사실 내 안에 되게 건강한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내가 이제 믿어주지 않아서, 발현되지 않아서, 뭐 바라봐주지 않아서, 뭐 여러 이유로 아직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 의사들이 잘 몰라서 이제 그런 거, 나는 역시 약한가 봐라고 생각했던 걸 지웁시다. 예, 그리고 그만큼이 내 안에 있다라는 또 다른, 그러니까 원래 있었지만 내가 바라보지 않았던 그 측면을 같이 바라봅시다. 네. 자, 5번 그 거짓된 정보를 삭제하세요. 6번. 자, 지금은 그 중요도가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점. 40점. 네. 나는 뭔가 좀 약하고 예민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몸이 약해요. 반대되는 양만큼 나는 굉장히 모든 면을 무덤덤하고 건강하고 튼튼한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있어요. 두 안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내 안에. 뭐 이것도 있겠지만 이만큼의 이것도 나한테 존재해요.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한 거,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거를 스스로 조금 낮춰보세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 영향 안 받을 수도 있잖아. 당연히 그래! 라고 생각했던 걸 아니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낮춰보세요. 몇 점 정도 될까요? 10점, 15점? 놀 때는 또 네. 밤새도 놀 때도 놀면 원래 아프고 이래야 되는데 또 놀 때는 또 괜찮단 말이죠. 그쵸. 이상하죠, 몸이. 그 멀쩡할 때는 또 멀쩡하고 또 아플 때는
늘 아픈 건 아니라는 거지. 예. 그러면 분명히 건강한 것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절대적으로 나는 늘 아파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이제 삭제하고 가변적인 거야. 아플 때도 있고 괜찮을 때도 있고. 예.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이래 중요해 이래라고 하는 걸 점점 줄여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야 나는 원래 약하고 이게 그런 게 아니야 예민한 게 아니라 아플 때도 몸 다 다른 거야. 그리고 건강하게 잘 먹여주면은 건강할 때가 더 많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 자유로워지겠죠. 네. 지금은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마이크 넘겨주세요. 네, 뭘 소멸시킬까요? 저는 그 걱정, 그 돈이 부족해져서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아, 돈이 부족해져서 가난해지면 어떡할지. 그것의 반대는? 나는 돈이 충분하고 부유하다. 그렇죠.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가난하면 어떡하지?의 상대성은 나는 이미 부여가 충분하다. 예. 자, 나는 그 생각, 나는 돈 없어 굶어 죽을까 봐 어떡하지? 나는 풍요롭다. 굶어 죽을까 봐 어떡하지? 풍요롭다. 굶어 죽을까 봐 어떡하지? 풍요롭다. 나는 왜 이 생각 왜 하게 됐을까요? 그게 경험들. 일단 기본적으로 집안에서 돈 가지고 머리채 뜯고 싸운 유아 시절. 유아 시절에 좀 본 적도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20살 처음 됐을 때 이제 부산에서 그 성남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좀 삼촌한테 착취를 당한 거죠. 착취를 당하면서 거의 14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해야 했어요. 얼마? 14만 원 한 달. 14만 원. 네네네. 어떻게 하면 그 하루에 식비를 한 4천 원 정도 했어요. 식비로 어떻게 4천 원 그러면서 이제 먹을 걸 어떻게 궁리하면서 좀 굶게 되는 그 조금 먹겠지만 딱 생명을 그러면서 강제 다이어트 되는 그런 경험도 했었고 그리고 또 그때 다시 부산에 내려와서 다시 준비해서 다시 올라왔을 때 서울에 올랐을 때 또 그때는 고시원에 또 보내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네. 그때도 당연히 좀 돈이 부족해서 좀 예전에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식비에 대한 걱정, 그런 생활비에 대한 걱정. 어쨌든 삶의 여러 경험들이 나를 이렇게 이럴 거야라고 이제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 네. 좋아요.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것들과 그것에 반대되는 측면 점수가 중요도가 몇 점 정도 될까요? 나한테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그게 지금? 이게 지금 한 40점? 40점 정도? 한 번씩 그냥 잠깐 들었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가끔 불쑥 이름 어떡하지? 하고 내려가고. 맞아요. 예. 가끔 40점 정도로 나오는군요. 그러면 40점 정도만큼의 나는 이미 풍요롭고 부유하고 또 그만큼이 있어요. 근데 그게 불쑥 올라왔다 불쑥 내려가. 까먹는 거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불쑥 일어났다 불쑥 나가니까 또 까먹어. 자, 4번. 그 점수가 동등해지도록 해보세요. 자,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까 봐 어떡하지? 40점 정도 이제 있는데 40점만큼의 나는 엄청 돈이 많아서 풍요롭고 부유하다가 있어요. 지금 내가 느끼는 그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끼고 상상해 보세요. 자, 5번. 필요 없는 거짓 정보를 삭제합시다. 뭘 삭제할까요? 돈이 부족해서 가난해지면 그냥 이제는 그냥 벌면 되겠구나. 그냥 이제는 착취 그때 당시는 이제 잘 모르니까 착취 당하는 거지. 이제는 착취 안 당할 수도 있고 그냥 뭘 하든 벌면 되구나. 그치. 그거는 옛날에 그건 그냥 경험이었고 뭐 그런 경험이 있었긴 했지만 지금 그냥 벌면 되고
지금 또 다른 걸 또 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때 경험이 지금 영향 끼쳐요, 안 끼쳐요? 안 끼치게. 안 끼치죠. 예. 끼친다고 생각한 건 거짓 정보예요. 그거는 지우자는 거죠. 그건 이미 지나간 거고, 그래, 그런 경험이 있었어? 알겠어. 근데 걔는 이미 지나간 거니까 지금은 영향 끼친다, 안 끼친다? 안 끼친다. 그거를 삭제하세요. 자, 그럼 중요도가 몇 점 정도 낮아질까요? 한 20점? 20점. 굶어 죽을까봐. 그게 줄어드니까 부유하다도 20점으로 줄어들었네요. 네. 네, 그만큼 이제 같은 거니까 하나만 취할 수는 없어요. 네, 줄어든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내가 굶어 죽을까봐 어떻게 이게 나한테 이렇게 많이 영향을 끼쳐, 이거를 조금씩 내려놓으세요. 물론 그것과 상반대로 부유하다도 줄어들겠지. 근데 지금 그거 까먹을까봐 없어진다고 두려워할 때가 아니야. 일단은 이상한 건 갖다 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사라져가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중요도 얼마나 갖다 버릴까요? 중요해요? 그게 지금 나한테? 이제 0까지 그냥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안 중요하죠. 갖다 버리죠. 네. 자유롭습니까? 네, 자유롭습니다. 네, 좋아요. 네, 굶어 죽을 일 없어요. 갖다 버리세요. 네, 뒤에 넘겨주세요. 자, 뭘 소멸시킬까요? 저는 이제 짜증을 좀 소멸시키고 싶은데 누가 짜증나요? 이게 이제 사실 짜증 낼 거리가 아니긴 해요. 내가 짜증 난다고? 출퇴근길에 응. 이제 뭐 제가 이제 걷고 있는데 응. 저보다 조금 빨리 와서 제 앞에서 이제 천천히 걷는다던가 에스컬레이터를 타다가 열심히 걸어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제 한 80% 정도 올라와서 가운데서 막 서 있는다던가 혹은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내려야지 이제 타는 사람이 탈 텐데 굳이 자기가 먼저 타겠다고 이제 막 밀치고 안에 들어오는. 삶의 여러 순간에서 짜증이 올라온다.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늘 삶에 얼마나 종종 일어나요? 그런 일이? 짜증이? 거의 매일. 매일? 점수가 몇 점 정도 되나요? 8, 90 정도의 분노 지수가 있어요? 짜증 지수가? 네, 이게 이제 첫 해는 참을 수 있었는데 점점 이제 저만 피해주고 왜 바쁠 수 있지 하고서 이제 양보해주고 하다가 그게 이제 한계를 넘은 것 같아요. 무서운 사람이네. 네, 오케이. 네. 그럼 그것의 반대는 뭘까요? 편안함? 짜증의 반대. 그러니까 내 삶에서 이제 여러 상황들이 나를 짜증나게 한다의 반대. 나의 삶은 짜증의 반대. 기쁨? 그러니까 주로 그 출퇴근할 때 그때 짜증이 많아요? 네. 행복? 짜증의 반대는 완전하다? 그러니까 짜증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퍼펙트해서 모든 게 다 완전하고 아무도 날 방해하지 않고 뭐 그러니까 아주 모든 게 완전한 거죠. 그럼 되나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날 짜증낼 일이 없어. 다 완전해. 좋아요. 자, 나를 괴롭히는 거. 출근할 때 짜증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무질서한 사람들, 뭐 완전하다.
무질서하고 짜증나는 사람들, 예의 없는 사람들 완전하다. 예의 없는 사람들, 짜증나는 순간들 완전하다. 짜증나는 순간들 완전하다. 그 생각들을 어디로부터 기인했을까요? 나는 사람을 배려해 주는데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버스에 앉을 때 최대한 이렇게 웅크려 주는데 사람은 자기 살겠다고 이렇게 그렇죠. 팔로 막 치고 다리를 치고 예의 없는 사람들이 많군요. 상당히 상당히 많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 출근 시간에 혹은 삶에서 예의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많이 짜증나는데 그것에 반대적인 거, 짜증나는 게 몇 점 정도? 80점? 그것에 반대되는 예의 바르고 아주 완전한 완벽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상황들이 80%만큼의 그 짜증나는 만큼의 예의 바른 사람들과 친절한 사람들과 아주 젠틀한 사람들과 그런 완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상대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있다면 반드시 이만큼에 반대되는 사람이 존재한다. 절대 이것만 있을 수는 없다. 자, 이 두 개가 같습니다. 나는 내 삶에 이게 짜증나는 사람들만 80점만큼 있는데 이렇게 젠틀하고 예의 바르고 이렇게 완전하고 이제 이런 사람도 이런 게 그만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뭘 삭제할까요? 불필요한 정보들 중에서. 진실이 아닌 것들, 혹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 어디서 주입받은 것들. 그 사람들이 일부러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자꾸 저 스스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더 심하게 이제 짜증을 받거나 이제 내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예의 없는 사람이네. 왜 이렇게 못됐을까? 그러니까 더 안 좋게 이제 내가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삭제해 봅시다. 그러면 저 사람들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바쁘니까 이게 뭐 살짝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예의 없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어쩌다 보니 이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빠 못됐어. 그것을 좀 삭제해 볼까요? 그러면 점수가 좀 중요도가 몇 점 정도 좀 낮아지나요? 지금은 이제 막 8, 90점에 막 터지기 직전 그 느낌까지는 아니고 한 40점? 80점. 좀 예의 없지만 좀 뭐 그래도 그건 아니지. 좀 잘 좀 보고 다녀야지. 네. 자, 그러면 그만큼 약간 조금 누그러지긴 했는데 그만큼의 그래도 이 세상은 되게 예의 바르고 완전하고 이런 이제 좋은 사람들과 교통질서 잘 지키는 사람들과 그런 이제 완전한 상황들이 있어요. 이만큼과 이만큼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나는 이 순간에 이만큼만 더 많이 보고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두 가지 같이 같은 양만큼 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은 그 중요도가 몇 점 정도 되나요? 10 정도? 좋아요. 분노가 조금 많이 수그러들었나요? 왜? 짜증이 물론 날게끔 약간 이제 그런 무질서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 반대로 그만큼 이제 남을 배려하거나 좀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열릴 것도 없다 그런 느낌도 들고. 좋아요. 만약에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나의 세계가 내가 출근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질서하고 이렇게 예의 없는 사람들이 많고 저것 봐 또 저러고 있네. 난 또 이러네. 이렇게 막 분노가 막 80%였어요. 근데 내 분노가 내려가고 뭐 10% 0%인 상태에서 가. 똑같은 상황을 내가 맞이하는데 내 분노가 없는 상태에서 가. 나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겠냐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겠죠. 그런데 반응하는 내가 없어진 거겠죠. 막 80% 분노였는데 10% 0%인 상태에서 걸어가면 적어도 분노가 덜하겠지. 그리고 이 상태에서 걸어갔을 때 내 어떤 분노가 없기 때문에, 짜증이 없기 때문에 좋은 순간들을 만날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내가 짜증나는 순간에 계속 만났던 이유가 내 안에 짜증이 있어서 내가 그 상황을 더 만나게 된 게 아니었을까요? 근데 내 안에 분노와 짜증이 없는 상태에서 똑같은 어떤 출근길을 만나게 됐을 때 내 안에 분노가 없기 때문에 나는 또 다른 가능성과 또 다른 상황들, 어쩌면 좋은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짜증이 없으니까 좀 더 그냥 편할 수도 있고 내가 다시 예전에 만났던 것처럼 그런 동일한 짜증을 다시 만나게 될까요?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뭐가 달라졌죠? 내가 달라진 거죠. 내 안에 어떤 안 될 거야, 분노, 짜증, 이럴 거야 라는 생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분명히 내일 만나는 상황은 다를 거고 그걸 바라는 생각도 다를 거야. 나는 이게 온 세상이 짜증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니야. 이 세계는 상대성의 세계고 이만큼이 있다면 반드시 이만큼의 조화롭고 완전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보이죠. 눈에 보이는 건 온갖 안 좋은 것만 있어 보이지. 망할 것 같지. 근데 그만큼의 질량만큼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게 똑같이 있는 거야. 악이 이만큼 있으면 반대로 이만큼의 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공명하는 대로만 보는 것 뿐이에요. 네. 그게 이 세계가 상대성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상대성을 이용해서 나를 제로로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왜 제로일 때 지금 나는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다. 근데 그거를 제로로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좋아. 나를 괴롭히던 거 이제 제로로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할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그 상태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상태로 출근하고 그 상태로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이거 소멸했다고 내가 원하는 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나를 방해한 그 에너지가 사라진 것 뿐이지. 아시겠죠? 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your laugh with Zero.